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그런 조건들이 주어질 수 있거든. 경우의 수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 모든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얘들아 우리가 뭐 강의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개념처럼 좀 외우듯이 정리를 해두자. 자, 그래 이제 뭐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이제 약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리고 뭐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런 이제 것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독특한 케이스들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약수에 대해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지? 그때 얘기가 한번 나오거든. 근데 이제 얘들아, 중학교 1학년이면 우리도 꽤 시간이 지났잖아. 이제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래, 처음 본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약수는 얘들아,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일단 소인수 분해된 형태에서 고민을 할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약수의 개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한번 보고 바로 문제로 한번 바로 보자. 여기는 자, 약수의 개수는 얘들아, 일단 개수에 대해서 먼저 좀 보면, 이제 약수는 여기 소인수 분해했을 때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지수라 그러잖아. 각각 소인수의 지수들을 다 일씩 이렇게 일씩 더해서, 그지? 그것들을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약수의 약수 중에서, 그지? 조건이 좀 더 붙었어. 이 P라는 소인수의 배수의 개수는, 약수 중에서 P의 배수가 되는 것의 개수는, 봐봐. P의 지수가 X잖아? 그래서 X에 대해서는 1을 더하는 과정 없이, 얘들아, 1 더하는 과정 없이 그냥 곱하라고 돼 있거든. 그게 얘들아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 보자. 자, 360이라는 애가 있어. 그치? 이거의 약수의 개수, 그리고 그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얘들아,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약수의 총합도 한번 구해볼 수가 있거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얘들아, 한번 풀이해보자. 자, 우선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 조금만 올려서. 자, 360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거는 뭐, 소인수 분해는 하면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됐어. 그지? 맞지? 8, 9, 72 곱하기 5. 오케이, 맞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A란다. 그럼 A는 쉽게 나온다. A는 이렇게, 약수의 개수는 이러면 된다니까.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2의 지수 3에다가 1 더하고 4, 3의 지수 2에다가 1 더하고 3. 자, 안 보이네. 지수 1이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도 1 더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왜 1씩 더해서 곱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 여기에 보면 약수는 전개식에서의 항과 같다라는 표현을 내가 적어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개식에서 항인지 그걸 얘들아 한번 살펴보면, 뭐 다른 것들 뭐 총합이라든지 3의 배수의 개수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봐봐. 자, 이렇게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5, 그지? 5의 1제곱, 그지? 5가 1개. 이렇게 얘들아 소인수가 됐으면 얘들아 이렇게 이런 식을 하나 세워보자. 2의 세제곱이니까 얘들아 2가 3개 있는 거야. 그지? 내 손에 2 3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2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2를 하나를 줄 수도 있겠고 2를 2개 줄 수도 있겠고 2를 3개 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지? 근데 내가 2를 3개 갖고 있으면 그지? 2를 안 줄 수도 있어. 그러지 않아? 굳이 뭐 안 준다는 것 자체도 어떤 주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치? 내가 뭔가를 줄 때, 이제 주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내 결정일 수 있잖아. 그래서
2를 하나도 안 주는 경우 그냥 1이라고 하자. 그리고 2를 한 개 주면 2, 2를 두 개 주면 2의 제곱, 2를 세 개 주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얘들아 2를 가지고 이렇게 식처럼 적어보면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 그리고 곱하기 3의 제곱이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역시 3도 안 주는 경우 포함해서 3제곱. 자, 그리고 5는 얘들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5를 하나도 안 주거나 5 한 개, 내가 갖고 있는 5를 다 주거나. 요렇게 얘들아, 요렇게, 그지? 이런 식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의 전개, 이 식의 전개를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봐. 이 상태에서 얘들아 전개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어떤 항이 나올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볼까 얘들아. 요렇게 전개해 보면 얘들아 2, 3, 5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는 당연히 얘들아 이 숫자 원래 360의 약수가 됩니다. 참, 그래, 그 얘기를 하나 하고 가자. 요렇게 생겼으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으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얘들아 생겼으면 이거의 약수는 이런 모양이어야 돼. 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건 약수가 맞고, 근데 이건 안 되지. 2 4제곱 이런 거는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3하고 5가 안 쓰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얘들아, 2가 3개밖에 없는데 2를 4개를 줄 수 있냐? 못 주잖아. 그제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2 하나 줄 수 있는데 5의 제곱 이런 거 약수 안 됩니다. 그지?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준다 생각했을 때, 그치? 차라리 하나도 안 주면 얘들아, 하나도 안 주면 2도 안 주고 3도 안 주고 5도 안 주면 그냥 그때를 1이라고 해서 1은 약수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치, 것보다 2의 지수보다 더 큰, 그치? 그런 경우에는, 지수가 더 큰 경우에는 줄 수가 없더라. 5 쪽에서 문제가 돼도 이 자체가 약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게 약수인데, 그럼 얘들아 요거를 전개하게 되면 나오는 것들은 봐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전개하면, 그치? 1, 3제곱 5, 그치? 1은 그냥 1이니까 생략하면 얘들아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값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요거를 전개를 한다 생각하면, 그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얘들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는 1만 이렇게 전개해도 되니까 얘들아 1도 가능하겠지. 그지? 1, 1, 1 해서. 그러니까 얘들아 요 식을 전개하게 되면 나오는 형태들은,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360에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360의 약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식의 구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생긴 얘들아, 요거의 곱으로 지금 표현한 요 식을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전개를 하든 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360의 약수들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요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가 그 전개식에서 항 하나하나가 약수니까 항의 개수가 곧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곱의 법칙에서 이거 항의 개수 구할 때는 4개, 3개, 2개 각각 괄호에 들어있는 항 개수만큼 곱하면 됐잖아.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4, 3, 2. 그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더하는 이유가 있더라. 1을 더하는 이유가 그 숫자를 내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낸다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약수들을 다 나타내는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P의 배수가 되게 할 거면 P의 지수는 더하기 1 없이 그냥 나오거든. 그치? 여기 더하기 1 없이 얘들아 그냥 이렇게 X로 나왔잖아. 왜냐면 P의 배수가 되려면 P는 꼭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들아 예를 들면 자 3의 배수를 만들 거면 이 첫 번째 괄호에서 이 첫 번째 괄호 이제 1이냐 2냐 2의 제곱이냐 2의 세제곱이냐 여기서는 아무거나 골라도 돼. 어차피 3이 아니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1이냐 3이냐 3의 제곱이냐 여기에서는 얘들아 1을 고르면 안 돼. 그치? 3의 배수가 되게 할 거면 여기선 1을 고르면 안 돼. 여기선 아무거나 골라도 되고 여기도 아무거나 골라도 되지만 여기 3에서는 얘들아 반드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그렇게 얘들아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야 3이 곱하기로 붙어 있을 거고 그래야 3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 자 그래서 3의 배수의 개수는 3의 A는 참 얘들아 해결이 됐고 3의 배수의 개수는 자 첫 번째 괄호 1, 2, 2제곱, 2세제곱 중에서는 아무거나 골라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3의 배수면 요 3의 지수만 그대로 넘어오면 됩니다. 2의 지수는 똑같이 1 커지고 대신 3에서는 얘들아 이거 아니면 이거를 골라야 되니까 1을 고르면 안 되니까 3의 지수만큼 2만 그대로 곱해주고 5에서도 그치 1 포함해도 되니까 그래서 2에서처럼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즉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3의 지수만 그대로 넘어오고 2랑 5, 3이 아닌 다른 소인수의 지수는 그치 전체 약수의 개수 할 때랑 똑같이 1씩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C가 바로 뭐냐면 C가 이게 C야 이거 이게 C야 이게 이거였더라. 이거 좀 전에 몇 개 해봤잖아. 전개하게 되면 나오는 게 하나하나가 다 약수거든. 그치? 근데 이것들이 어떤 부호를 가지고 나올지 생각해봐. 여기가 다 플러스잖아, 괄호 안이. 그러니까 이게 다 플러스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얘들아. 플러스 달고 다 이렇게 뭐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약수들이 다 플러스 부호로 연결되게 되니까 모든 약수들의 합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치? 그래서 모든 약수들의 합은 이 식을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3 더하기 4, 7 더하기 8, 15. 첫 번째 괄호는 계산해보면 15고, 두 번째 괄호는 1 더하기 3, 4 더하기 9, 13. 그리고 마지막 1 더하기 5, 6. 이런 식으로 해서 C의 값은 곱하기는 각자 한번 해봐. 하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3의 배수의 총합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되겠지. 3의 배수의 총합이면 여기가 13이 아니고 12가 되면 되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치? 3 더하기 9 12로 해서 하면 될 거다. 이게 약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여기 보면 이거 얘들아 이것도 거의 그 약수랑 비슷하게 개수가 L개, M개, N개 있으면 여기 보면 동전이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 6개, 500원짜리 3개가 있으면 그 개수들마다 다 1씩 더해서 그지? 개수들마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돼. 마찬가지야. 약수랑 똑같은 아이디어야. 10원짜리가 얘들아 4개 있으면 10원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2개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3개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4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1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어. 그지? 내지 않는 방법도 일종의 그지? 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얘들아 받아들이면 10원짜리가 4개 있단 말은 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5가지 방법이 생긴다.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얘들아 약수의 개수처럼 10원짜리가 4개면 하나 더해서 5개 100원짜리가 6개면 그지? 내지 않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7가지 500원짜리로는 4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3개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의 수는 140가지 그럼 얘들아 방법하고 금액의 수하고는 무슨 차이냐면 그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얘들아 요 지금 구성에서 10원 4개 100원 6개 500원 3개면 얘들아 만약에 600원을 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봐. 600원을 내는 상황 600원을 내는 상황이면 얘들아
그냥 500원짜리 한 개랑 100원짜리 한 개를 내도 되고, 아니면 100원짜리 6개를 내도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뭔 소리냐면 지불하는 방법은 600원만 하나, 예를 들어서 600원만 놓고 생각해봐도 얘들아, 지불하는 방법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지불하는 방법은 600원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로 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내도 600원이고 이렇게 내도 600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금액의 수를 셀 때는 이제 이 경우나 똑같은 경우로, 뭐 이래도 600원 저래도 600원이니까 낼 수 있는 금액은, 그지? 금액은 요 경우에도 600원이고, 그치? 100원 6개 낼 경우에도 600원이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지 않을 거야. 그냥 600원으로서 하나의 경우로 이제 세어 나갈 건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서는 요렇게 내는 거랑 요렇게 내는 게 분명히 얘들아, 내는 방법에서는 다른 방법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법의 수에서는 이것들을 서로 다른 걸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셀 거지만, 금액의 수에서는 그냥 600원이라는 한 가지 금액으로, 한 가지 경우로 카운트를 할 거다. 그래서 금액의 수가, 얘들아, 요게 조금, 그지? 금액 여기가 조금 어려워. 근데 미안, 문제를 좀 내가 제대로 안 읽었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A네들은 여기서 1을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얘들아 10원짜리도 안 내고, 봐봐, 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얘들아, 낼 수 있는 방법이, 그치,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그치, 140까지나 나오잖아.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이런 경우는 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아까 우리 4개니까 5개, 6개니까 7개, 3개니까 4개로 곱하잖아. 왜냐면 각각 왜 1씩 더했냐. 각각의 그 화폐를 내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500원 한 개, 100원 한 개 낼 때는 얘들아 10원은 안 냈잖아. 그지? 100원 6개 낼 때는 500원도 10원도 안 냈으니까, 그치? 각각의 단위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까지 얘들아 고려를 해서 방법의 수를 세다 보니까 다 1씩 곱해서, 그치? 계산을 했는데, 1씩 더해서 곱했는데,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그치? 10원도 안 내, 그 개수를 보면 10원도 0개 내고 100원도 0개 내고 500원도 0개 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금액이 0원이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요 경우 자체를 하나 빼줘야 되는 거야. 빵빵빵인 경우를, 이거 빵빵빵인 요 한 가지 경우를 제외시켜야 돼서 A는 139입니다. 자, 그러면 금액의 수, 얘들아, 요게 거듭 말하지만 요게 일이 많은데, 자, 금액의 수는, 얘들아, 금액의 수는 바꿔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 가지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얘들아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그지? 혹은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면 계속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냐 없냐, 얘들아, 보면 얘들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자고 이렇게 내가 적어놨잖아. 언제 바꾸면 되고 언제 바꾸면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야. 그걸 얘들아, 그게 좀 중요해서 여기다가 좀 적어둘까? 바꾸는 게 언제 바꿀 수 있냐면, 얘들아, 자, 작은 단위 같이 한번 적어보자. 작은 단위의 작은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원하고 100원 사이에서는 100원이 작은 단위야, 그지? 작은 단위 개수에 플러스 1을 해. 작은 단위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0원 6개랑 500원 3개니까 이제 100원하고 500원 사이에서는 100원이 작은 거죠. 100원이 6개니까 그럼 100원의 개수가 6개인데 거기에 1을 더해. 그지?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래가지고 큰 금액을, 큰 단위를 만들 수 있다면, 큰 단위가 되면 얘들아 바꾸면 되고,
큰 단위가 안 되면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지? 이게 내가 참, 그지? 문장으로 깔끔히 써주지를 못해서 미안한데, 얘들아. 한번 봐봐. 그냥 숫자를 넣고 예를 통해서 봅시다. 자, 100원이 6개 있으니까, 그치? 100원이 6개 있으니까, 자, 100원과 500원 사이에서는 바꿔도 되냐, 안 되냐? 바꿔도 돼. 결론부터 말하면 바꿔도 돼. 왜냐면, 100원을 한 개 늘려봐. 100원을 얘들아, 개수를 하나 늘려봐. 7개잖아. 100원이 7개 있으면 얘들아, 500원 하나는 충분히 만들죠. 그지? 그니까, 이렇게 되면 큰 단위가 만들어지니까, 얘들아,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원과 500원 사이에서는 그 교환이 일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500원을 얘들아 500원을 100원으로 바꾸면 500원짜리가 3개나 있잖아. 그럼 500원짜리 하나가 100원짜리 5개가 되는 거니까 얘들아. 그럼 100원짜리가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결국 100원이 몇 개가 되냐면 얘들아 원래 6개 있는데 그지? 원래 6개 있는데 거기에 500원짜리가 500원짜리 3개로 얘들아 100원짜리를 다 바꾸면 15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100원짜리 21개가 있는 거라고 이제는 우리 생각하자. 500원짜리에서 100원짜리는 얘들아 바꿔도 됩니다. 왜냐면 100원짜리 500원하고 100원 중에서는 100원이 작은 거잖아. 100원짜리 개수를 한 개 늘려봐. 7개. 그치? 그러면 그 7개를 가지고 500원 하나를 만들 수 있냐? 500원 하나 만들고 남죠, 그죠?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바꾸면 돼. 근데 이제 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얘들아,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 사이에서도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근데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에서는 얘들아, 이 경우에는 교환을 하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왜냐면 100원하고 10원 사이에서는 누가 작은 거야? 10원이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작은 거에다가 1을 더하래. 더하지? 그지? 작은 거에다가 얘들아 1을 더하면 10원에다가 한 개 더하면 5개야. 10원짜리 5개를 가지고는 얘들아 100원은 못 만들잖아. 그지? 50원밖에 못 만들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환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교환을 하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교환을 하면 안 되니까 얘들아 그냥 10원짜리는 그냥 여전히 4개인 거야. 그치? 이렇게 500원짜리는 얘들아 100원짜리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500원짜리를 싹 다 바꾸면 100원짜리가 21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사이에서는 지금 교환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는 교환을 하면 안 되니까 얘들아 10원짜리는 그냥 4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100원짜리도 여기서 500원짜리에서 바꿔온 21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고 요 상태에서 얘들아 요 상태에서 뭘 하냐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개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 21개니까 22 곱하기 10원짜리 4개니까 5. 그래서 0원 하는 경우 제외하면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109가지가 자 얘들아 왜 바꾸면 되고 왜 바꾸면 안 되냐면 이거는 한 번만 얘기만 할게. 한 번만 봐봐. 이거는 쓰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고민만 해봐. 10원짜리를 왜 100원짜리를 왜 10원짜리로 바꾸면 안 되냐면 얘들아 봐봐.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싹 다 바꿔버리면 싹 다 바꿔와버리면 10원짜리가 엄청 많잖아. 그지? 원래 4개밖에 없는데 10원짜리가 그치 210개나 더 생길 거니까 되게 많잖아. 50원 생각해봐. 50원. 얘들아 지금 10원짜리 4개 500원짜리 100원짜리 6개 500원짜리 3개로는 50원 낼 수가 없어. 그지? 50원 못 내. 60원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원 내고 거스름돈 받는 경우 그런 거 말고 딱 60원 맞춰서 내자고. 60원 10원짜리가 4개밖에 없으니까 못 내잖아. 그지? 근데 얘들아 만약에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와버리면 100원짜리 21개를 10원짜리로 바꿔와버리면 10원짜리 겁나 많잖아. 그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원래 4개밖에 없었는데 210개나 더 생기면 확 많아지니까 50원 당연히 60원 당연히 낼 수 있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원래 상황에서 얘들아, 원래 상황에서 원래 딱 가지고 있는 동전 10원 4개, 100원 6개, 500원 3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50원, 60원 못 내는데, 근데 그냥 내가 동전을 저기 마트 가서 싹 바꿔와 버렸어. 은행 가서 바꿔와 버리면 낼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 상황과 처음 문제랑 안 맞잖아. 그래서 이건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바꾸면 안 되고. 근데 왜 500원하고 100원 사이에는 바꾸면 되냐? 지금 얘들아, 100원짜리가 6개 있으면, 그지? 사실 충분히 많은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6개 있으니까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100원짜리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서는 교환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있냐 없냐를 한번 고민해 보면 돼. 그럼 얘들아, 한 개를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사실 그렇다. 그러니까 100원이 4개만 있어도 500원짜리랑 교환이 일어나도 되거든. 100원이 4개면 얘들아, 100원 4개면 100원이 4개 있으면 여기에 한 개 더 하면은 하나 더 늘리면 이제 500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도 얘들아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교환이 일어나도 되는데, 그거는 딱 그 경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뭐 밑에 수용도도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약수의 개수랑 방법의 수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개수에다가 한 개 더해서, 약수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한 소수를 내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세야 되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서도 얘들아, 이제 100원짜리 안 내고 10원짜리만 내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화폐, 그 단위 화폐를 얘들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1씩 더 해야 되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제외한다고 하면, 빵원은 제외한다고 하면, 빵인 경우 한 가지는 이제 빼줘야 됩니다. 자, 얘들아, 그리고 이제 수용도는 한자야. 뭐 가지 그림, 뭐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를 의미하는데, 일단 위에는 왜 수용도 언급은 없죠. 수용도는 뭐 특별히 개념이라기보다는 얘들아, 약간 이게 수용도 문제인지 수용도를 그려야 하는 문제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이제 파악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얘들아 보통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게 약간 엇갈리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문제를 보면, 자, 4명의 학생이 시험을 쳤어. 학생을 A, B, C, D라고 할게. 그지? 근데 얘들아, 시험 치고 나서 자기들끼리 채점을 하기로 했어. 그럼 얘들아, 그러면 A가, 그지? A가 자기가 자기 걸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틀린 것도 다 맞다 해버릴 거 아니야. 그지? 뭐, 양심상 안 그러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시험지는 채점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학생이고, 얘들아, 이게 학생이고, 그 각각의 학생의 시험지를 소문자로 쓸게. 이런 식으로 A, B, C, D. 그랬을 때 이게 엇갈리게 들어가라는 거야. A는 A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채점을 하면 A는 뭐 B를 채점하고, B는 뭐 C를 채점하고, C는 D를 채점하고, D는 A를 채점하고, 요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채점하는 시험지를 배정받는 걸, 이런 경우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바로 수용도를 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들아, 수학에서 뭐 교란 순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 거를 갖지 않는, 그러니까 뭐 모자를 써도 뭐 그지, 뭐 모자를 다른 사람 모자를 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뭐 열쇠를 꽂아도 뭐 그지 다른 구멍에 꽂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들아, 뭔가 이렇게 엇갈릴 때, 그지, 원래 내가 내 걸 안 할 때, 그치,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수용도를 그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자. 자,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A, B, C, D가 있어. 시험지를 골라 잡자. 그럼 얘들아, A는, A를 못 받으니까 일단 A가 B를 받았다고 해볼게. 그럼 A가 B를 받게 되면 얘들아, B 입장에서는 내 거를 A가 가져갔으니까 B가 시험지를 고를 땐 내 게 없잖아. 그지? B는 지금 자기 게 지금 A가 갖고 갔으니까 B 입장에서는 남은 세 개를 아무거나 이렇게 고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선을 쭉쭉 뻗어 나간다. 그래서 수용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가 선택을 할 건데, C가 이제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A랑 B가 A 시험지랑 B 시험지가, 그치, 선택이 됐어. 자기한테 오기 전에. 그럼 얘들아, 그러면 봐봐. 시험지 4개 중에 2개가 자리 2개를 얘들아 골라갔으니까, C가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2개가 남았잖아. 근데 나는 내 거 고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D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D 입장에서는 남은 C를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얘들아, 이제 B가 C를 골랐어. 그치? B가 C를 골랐어. 그러면 얘들아, B가 C를 골랐으니까 A랑 D가 남잖아. 그치? 그럼 얘는 A랑 D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얘가 A를 해버리면 얘들아, C가 A를 해버리면, 그럼 얘가 D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D가 D를 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C는 뭘 해줄 거냐? C는 C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험지, 그지? B랑 C가 선택됐으면 A랑 D가 남았으니까 A, D가 얘는 다 가능하지만, 그지? 제일 마지막에 D가 할 것까지 고려하면 얘가 D를 해줘야 D가 A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 경우에는 BD가 각각 AB가 BD를 선택하고 나면 남는 게 AC야. AC가 남았으면 얘는 무조건 A 해야지. 그지? C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얘가 C를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했을 때, A가 B를 했을 때,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더 해봐도 되는데, 얘들아. A가 B만 할 수 있니? A가 C도 할 수 있잖아. 그지? A가 C를 했을 때도 한번 해봐.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A가 D를 했을 때도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올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총 9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C고 A가 D인 경우는 얘들아 세 가지씩 여기도 똑같이 나오거든. 한번 그려봐.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 얘들아. 이제 순열이라는 거, 본격적인, 어찌 보면, 본격적인 고등과정의 이제 경우의 수인 순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타이틀을 달고,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봤는데, 약수의 개수, 그리고 방법과,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의 수. 사실,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지불하는 요 경우는 얘들아,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특히 그 금액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문제 좀 풀면서 손에 좀 풀이 방법을 손에 좀 익히고 외워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단 시험에서도 얘들아 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일단 해놓고 그리고 좀 이게 그 외우고 있다 보면 그지 이해가 갑자기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그지 해줬으면 하는 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좀 와서 한번 물어봐 줘봐. 그지? 그러면 그지?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너희가 그래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테니 고민을 해볼 테니 그래 일단은 좀 얘들아 충분히 외워두고 그리고 손에 익혀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 조금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